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아직 좀 남았죠. 거의 10만 원 부근 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뭐 만들고 있다.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자, 무역 협상이 3단계까지는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죠. 2단계에서 3단계라고 했는데 못해도 3단계는 가야 된다. 차라리 4단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도 2단계에서 끝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확인해 보고요. 수급 동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월이 됐는데 금요일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수급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 결과가 시작을 11월의 시작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27,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포인트, 51포인트 정도죠. 51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은 상승하면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 이미 금요일 날 돌파를 했고 S&P는 그 전에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P 돌파하는 것을 나스닥과 다우가 따라갈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근거로 아까 말씀드린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3국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양국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서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미국에서 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텃밭인 네, 미국에서 하는 이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해할까봐 하루만 말 안 나와도 불안해할까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고 류허브 총리가 얘기하고 백악관이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4월에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번 찢어버렸잖아요. 합의문 찢어버리고 우리는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 지준율 인하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거의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안심해도 된다. 우리 대화 잘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1단계 합의한다. 칠레에서 합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칠레가 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지 못하고 취소됐다. 그러면 우린 다른 곳에서라도 서명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되게 새기셔야 돼요. 왜 얘네 맨날 똑같은 말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시장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방법이다. 트럼프가 내년 재선을 위해서 주가 관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단계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2단계에서 한 번엔 안 되고 1단계에서 목표가 60% 정도라고 했죠. 약 60% 정도, 2단계에서 어느 정도 하고 3단계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내년 한 여름에서 가을 사이까지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년 여름에서 가을이면은 미국은 11월 선거니까 바로 직전이 되겠죠. 가장 극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미리 해도 되고요. 미리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을 엮어서 북미회담 쪽으로 해서 중국 해결한 거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북한도 해결을 하겠다. 나 트럼프다. 나 김정은이랑 친하다. 우린 서로 좋아한다. 이거 계속 부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무역 합의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이 진전이 될 수 있다. 한간에서는 불안 요소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WTO에서는 중국의 손도 한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도 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업체가
연간 35억 900만 달러, 900만 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해서 뭐 보호관세 구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자, 우리도 그동안 이제 2090포인트 위쪽, 2090에서 100포인트 사이를 계속 저항받고 있었는데 쉬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 번에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1900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달려왔으니까, 200포인트를 달려왔으니까 쉬는 구간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1월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수급 동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2130포인트 이 구간은 큰 저항이 아니고 213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130을 넘어가면은 이제 약세에 대한 심리는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거래량 나쁘지 않았고요. 괜찮은 양호한 수준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2030 부근에 있는 것보다는 한 차례는 더 올라가 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야 좀 쉬는 타이밍에도 유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21선 위쪽으로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했고, 한 차례 더 올라가서 2175포인트 건드리고 나서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올라가서 쉬면 더 좋고요. 일단은 한 차례 더 올라가서 저항을 건드리고 쉬는 게 좋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2200, 230 정도를 건드리는 건데 그거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잘 운행되고 있다. 상승 방향으로 지금 이중바닥 찍고 위쪽으로 큰 상승, 그리고 살짝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추세는 윗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기 비싼 거 아닌가요? 여기 보고 하신 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미래에 이 구간을 보고 그 윗구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2200, 2200 이상, 2500, 뭐 2600 이렇게 보시는 분들, 혹시 우리나라가 또 최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혹은 3000포인트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직까지 뭐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그런 분들 입장에선 지금은 오히려 저렴한 구간이 되겠죠. 주식을 쇼핑할 수 있는, 그냥 저점을 확인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 섹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최근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나오죠. 보시면 오늘도 뭐큰 물량은 아니지만 681억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 다시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좀 강력하게 거의 3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역시나 뒤를 받쳐주고 있다. 136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코스피 수급 아주 좋았죠. 코스닥만 약간의 우려감,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승 흐름은 만들고 있고, 코스닥은 원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최근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꽤 큰 규모의, 굉장한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쪽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풋옵션이 청산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장 마감 부근에는 매도가 나면서 청산을 했죠. 풋옵션 하락 포지션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조정을 받아도 더 내려가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풋옵션 좋고 콜옵션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아요. 코스피 쪽 관련된 상품들이 다 좋습니다. 파생 상품까지.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 11월은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오늘 1%뭐 갭 상승 나온 다음에 뭐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서 700포인트 약간 아래라도 한 600, 한 90에서 700 이 구간이라도 계속 두들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양은 만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쉬면서 위쪽으로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지만 방향은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면, 자, 삼성전자가 5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돌파해도 좋고 오늘 거래량 괜찮은데
한 번에 돌파해도 좋고 조금 쉬었다 가도 상관이 없다. 매물 소화하고 가도 상관이 없다. 최근에 매물 소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52,50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55,000원까지 또 볼 수 있겠죠. 모든 구간이 다 매물이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고가를 돌파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추세를 잘 만들고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고 6개월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될 것이다. 주가에. 올해 1월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1월 달에 6개월 정도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 악성 리포트는 1년 전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뭐 6개월 정도 반영하는 것쯤이야. 그래서 주가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닉스 만약에 삼성전자가 잠깐 주춤한다라고 하면 매물 소화 과정으로 주춤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 끌고 가야 되겠죠 주가를.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쉴 때 삼성전자가 또 끌고 가면 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올라가면 더 좋고 같이 올라가면 지수가 아주 빵 터져서 위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230 구간까지 갈 수 있고 230 정도 저항 돌파 시도하면서 갈 수 있을 거고 하이닉스가 끌고 간다면 2175포인트 정도 돌파 시도 구간 정도는 뭐 가능성 있지 않겠냐. 돌파는 못하더라도 시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만원 공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좀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20만원 구간에서는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아래 장기 평선이 241선 구간에 뭐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자꾸 내려다보기보다는 한 차례 양봉을 세워서 이렇게 21만원대라도 한번 갔다가 좀 쉬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21선이 이제 거의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다시 방향성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보다 약해요. 셀트리온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건데 얘는 이제 블록딜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약하죠. 기존에 54,000원을 이탈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의 경우 17만 5천 원 계속 저항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돌파해주면 좋은데 돌파해줘도 지금은 휴식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뭐 조정을 받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15만 원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기존에 12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뭐 절호의 한 수였죠 여기는. 그리고 추격 매수는 지금 그렇다고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조정받으면은 이제 대응 구간이 점점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 번에 20% 30% 이렇게 큰 물량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뭐 한 3에서 5% 분할로 계속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더 갈 가능성 저도 충분히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 더 갈 수 있어요. 조정을 안 받으면 더 많이 못 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가의 급등에 대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두 가지를 같이 얼마 전에 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신약의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주가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의 가치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주가는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던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조금 사선 안 돼요. 강력하게 매수해야 상승을 하는 거고, 강력하게 매도하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외국인 수급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얼만큼 중요한지는 그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수급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양쪽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돼요. 현재 뭐 저항을 받고 있는데 17만 5천 원이 뭐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이냐? 글쎄 20만 원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원 넘어가면은 시총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시총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만 5천에서 20만 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돌파 시도가 나와도 다시 밀리거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정받을 때 사야겠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쉬어야 되는데 쉬는 자리에서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 좋다는 뜻입니다. 얘는 38만 원 지지받으면 좋고 살짝 이탈해도 한 36만 5천 원, 37만 원 이런 구간 정도에서만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도 38만 원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이제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시밀러 쪽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 쪽이고 셀트리온은 이미 검증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좋아지기 시작한다. 유럽에서 바이오젠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죠. 실적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웠던 구간을 살짝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컸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묵은 악재고 어느 정도 해결 뭐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강력하게 사법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소외주들 이제 순환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 나올 때, 야, 드디어 내가 기다린 만큼 이게 뭐 인생을 바꿔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가더라도 종목을 교체할 타이밍을 주는 거지 이게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린 거죠. 제가 우리나라 추석 그러니까 중추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중추절 연휴가 있고 10월 초에 국경절 연휴가 있고 일주일이라고 했죠. 얘네 건국 70주년 그리고 11월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이제 광군제가 있고 다음 주입니다. 저 광군제가 있고 연말 소비 시즌이 있고 해서 이쪽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좀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반등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반등이 늦다라는 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뭐가? 수급이 약하다. 시장에서 관심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빨리 못 받았잖아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오늘 뭐 여행주 하나투어나 뭐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약한 거예요. 뭐 내년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래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일본이랑도 뭐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 중국이랑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이제 뭐 사드 보복 같은 거 아예 해제하고 관광 뭐 단체 관광 상품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동대문이건 명동이건 이런 쪽에 여의도건 이런 쪽에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약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으로 뭐 승부를 가기보다는 주도주 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져왔고 그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해드렸고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주도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2009년부터 해가지고 상승, 2015년은 이제
테마장이었으니까 2009년, 2010년, 뭐 11년 해가지고 상승장 때도 전차 군단이니 차화정이니 결국 뭐 7공주만 올랐느니 7종목만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도주 섹터만 상승한 거 주식 한 10년 정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주도주를 해야 되는지는 그때 생각하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소수 종목만 올라요. 나머지 종목은 다 소외주예요, 소외주. 소외주들은 반등이 한 번씩 강하게 나오는데 이건 수익률 맞추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워낙 다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온 다음에 슥 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교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도주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